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감염의 위험에도 무릅쓰고 사명감으로 악전고투하며 환자와 함께하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가들이 우려했듯이 북반구의 코로나19 대유행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장기화와 확진 환자 대폭 증가로 인해 의료진은 거의 탈진 상태가 되었으며 이대로 가다가는 의료체계의 붕괴가 우려됩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진료를 하고 있는 병의원의 폐쇄나 휴진에 대한 손실보상이 충분해야 하고 장기적인 환자 감소로 인한 세제 혜택이나 지원책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제는 의사와 사회 정치에 대한 다소 큰 담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 의사가 사회와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1월 12일 의사 구속이 반복되고 있어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 제정을 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 동의를 받아 반드시 법 제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청원 동의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개원협회는 진료 환경을 개선하여 의협이 신성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인플루언서가 되자라는 이제 주제로 이제 강의를 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저도 예전부터 이제 정치권에 의사가 많이 가야 된다. 이렇게 박인숙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번에 그 뭐 더불어민주당에 가신 그 선생님 보면은 이렇게 뭐 특별히 뭐 의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 관심이 없어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했던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해서도 뭐 해결할 말 뜻이 없어 보이고 그냥 당의 부속품이 되는 것 같아서 별로 좀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그 정치 권력이 가더라도 이렇게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인플루언서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의사들이 그냥 개인의 목소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사들 중에서 뭐 울분을 토하고 목소리 많이 내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이 이제 목소리는 기사화가 잘 안 되고, 혹시 기사화가 되더라도 그냥 의사 자체의 그냥 의사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그러니까 의사 직능의 이익을 위한 그런 목소리 정도로 폄하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인플루언스가 좀, 그러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원래 국민들의 좀 약간 희망을 조금 얻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좀 많이 의사 중에서도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강의를 준비했고요. 이제 제가 아는 인플루언서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저밖에 없어갖고 그냥 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쑥스럽지만 죄송합니다. 이제 1900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1962년에 이제 국제 핵무기 뭐 반대 운동을 많이 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노벨 평화상 받고 나서 이제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픈 거는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비타민 C 메가도스 요법에 이제 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라는 걸 이제 세우고 비타민이 굉장히 좋다, 이제 이런 이제 그 논문들을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이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한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 실험 디자인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냥 스키 캠프로 온 애들한테 그 비타민 C를 먹이고 감기가 이제 줄어드는지를 봤는데 실제로 좀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떠냐, 내 말이 맞지 않냐 그랬는데 그 뒤로 거의 60년이 넘도록 계속 지금 비타민 C가 감기를 예방하느냐에 대한 그런 이제 연구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원래 이제 조금 이런 건 조금 하다가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논란이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분이 그냥 단지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을 탄 그런 인플루언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사실은 이제 54년에 그 노벨 화학상을 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탄 그래도 과학의 일가견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의 비타민 C 발언이 그렇게 쉽게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그런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느낀 건 뭐냐면 역시 그 사람이 조금 이제 뜬 다음에 얘기를 해야 말이 먹히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분이 노벨 화학상을 타지 않았으면 아마 그 반핵 활동을 아무리 해도 그냥 그 수많은 활동가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이고, 그리고 어쩌면 이제 감옥에 갇혔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냥 뭐 우리 존재도 없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분이 뭐 비타민 C를 주장해봤자 그냥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벨상을 타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노벨상을 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꼭 노벨상을 타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이제 노암 촘스키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이분이 원래 이분이 뭐 이렇게 미국의 뭐 이스라엘 정책을 굉장히 반대하는 그런 분인데, 이분이 사실 유명한 언어학자지 않습니까? 이 생성 문법이라고, 뭐 애들이 단어 몇 개만 알면 수없이 많은 말을 만든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아주 유명해진 분인데, 이런 학문적 업적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사회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이 말이 먹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지 클루니 같은 경우도, 조지 클루니도 이제 민주당 지지자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발언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 역시 이제 연기 부분에서 자기 일가를 이룬 다음에 이런 이제 정치적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인플루언서가 발언하면 이게 무시되거나 아니면 이제 체포되는데, 인플루언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공공의대 반대 같은 것도 우리가 하니까 왠지 의사들의 이익을 위한 것 같이 비춰지는 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인성 같은 사람이 이 말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훨씬 달라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 여기 이제 개원이 협의회 이제 어떤 활동 하나 봤더니, 그러니까 많은 활동을 하시고 뭐 많은 이제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 중에서 뭐 댓글도 별로 없고 사회적 관심을 별로 받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뭐 이런 것도 하시고, 전공의 파업 지지 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댓글 보세요. 너네가 지지하겠지 반대하겠냐? 가게는 개편,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이 협의회에도 인플루언서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조인성처럼 연기를 아주 잘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금방 조명을 받을 수가 있지만, 이 개원이의 한계가 뭐냐면 아무리 환자를 잘 봐도 인플루언서가 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인플루언서가 될 것인가? 유명한 인플루언서 되는 법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지만, 뭐 특별한 얘기는 뭐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근데 의료계에 인플루언서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인플루언서는 됐을까요? 먼저 이제 이국정 교수 하면 이제 모두 다 알고, 이분이 좀 이제 의료계를 위해서 발언을 한다면 국민들이 좀 관심을 갖겠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인플루언서 됐냐?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정말 중증 외상센터라는 진짜 어떻게 되게 험난한 길을 혼자 몇십 년을 걸으셔서 이제 그 진정성이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된 거란 말이죠. 이거는 이제 웬만한 사람들이 따라하기 힘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이런 홍해걸, 뭐 윤대현, 뭐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거는 또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롱런하려면 예능감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능감이 없이 그냥 방송에 나가면 욕만 먹고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이제 다 지금까지 이제 의료계에 있는 인플루언서를 다 합쳐도 진짜 의사도 아닌 조정석보다 오히려 영향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게, 저는 지금 한의학이 우리나라에서 의학과 거의 대등한 취급을 받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경재 원장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방송 나와서 굉장히 맹활약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의 예능감을 우리 의사 전체가 합쳐도 따라갈 수 없는 게 지금 거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이제 뭐 의사 중에서 인플루언서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을 써야 기사가 나고 방송에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아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는 누굴까요? 물론 이제 소아과 그러니까 보통 명의 그러면 되게 이제 빅5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이 이제 명의라고 많이 하는데, 이 소아과에서는 또 하정원 선생님이 이 명의에 꼽히지 않습니까? 그 비결이 삐뽀삐뽀 119 소아과라는 아주 이제 초 베스트셀러를 쓴 게 큰 이유죠. 그리고 이 정성근 교수라고, 이분도 이제 이분은 대학병원 교수지만 이분이 헬스 마니아의 우상이 되고, 이분이 이제 발언권을 갖게 된 비결이 뭐냐면, 이분이 100년 시리즈, 그러니까 100년 허리부터 시작해서 100년 3부작을 이제 베스트셀러를 만들면서 이분이 이제 인플루언서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근데 자기 분야에, 그러니까 의료 분야에 관한 걸 푸는 필요는 없습니다. 김난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소비자과 교수님이고, 뭐 소비자 트렌드 코리아라는 그런 이제 시리즈 책이 되게 유명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렇게 이제 학생들 상담해서 낸 그 책으로 아주 최고의 인플루언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책을 쓰면 어떨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러니까 책 쓰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자서 그 책으로 뜨기 위해서 좌충우돌을 한 얘기를 좀 드리는데, 사실 이게 이제 저는 혼자서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개원이 협의회에서 정말 이렇게 다각도로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제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고요. 제 얘기를 잠깐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장면은 시라노라는 영화입니다. 시라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시라노는 굉장히 못생긴 그러니까 실제 인물인데, 예전에 프랑스에 살던 아주 못생긴 남자입니다. 못생긴 남자로 분했지만 저보다 낫다는 게 함정인데, 어쨌든 이분이 어떤 아주 아름다운 여자를 짝사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여자 앞에 이제 자신이 나타나면 두드러 맞으니까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그 대신에 다른 잘생긴 사람 이름으로 이제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편지를 막 보내서 이제 사랑을 막 고백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몰랐죠. 아, 잘생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이 여자가 혼자 신나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을 알게 되고, 둘이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파국이 찾아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해피엔딩은 아닌데, 그래서 글을 잘 쓰면 이쁜 여자도 한 번은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생기면 말이죠. 굳이 글을 잘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벤치에 앉아 있으면 그냥 앉아서 짜증나 이러면 여자분이 앉아서 짜증을 같이 나눌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굳이 이제 글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렇게 생기면 글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이분이 이제 이 사람 교수 맞아요? 영화 배우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영화는 뭐냐면 바로 이 영화입니다. 이 살인의 추억이란 영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안티분들은 저를 향수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사실 지금 같은 이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저는 이제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소개팅을 나가면 항상 이제 여자분들이 한 10분도 안 돼서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가버리는 그런 상황. 그 당시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인데 어떻게 급한 일이 있었던 걸 알까 신기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일단 제 여자분들이 제 얼굴에 실망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전공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기생충이라고 답하면 이제 그때부터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얼굴과 전공이 결합돼서 여자분들한테 실망감을 줬는데, 그러니까 제가 좀 화가 났던 거는 뭐냐면, 그래서 저처럼 생긴 사람들은 여자분 만나면 되게 잘할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주로 만들어줄 마음이 있는데,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복수를 결심하죠. 근데 그 복수는 약간 고차원적인 복수로 이제 제가 떠서 이제 나중에 저를 찬 여자들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2020년 한 7월쯤에 한참 전에 만나던 음대 여학생이 저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몰랐다, 미안하다, 뭐 응원한다 이런 말을 이제 메일을 받았는데, 그걸 받으니까 그동안 참 잘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6, 7분 동안 제가 이제 어떻게 그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해 노력했는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제 제가 그 당시는 저처럼 생긴 사람이 방송에 나오는 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지금과 달리. 그래서 이제 제가 선택한 거는 책이었어요. 책.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러니까 글을 잘 써서 그러니까 많이 팔리면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때까지 글 공부를 굉장히 게을리하고 책도 별로 그러니까 읽지 않았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글을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이 책을 써서 이런 무서운 책을 쓰게 된 거죠. 이 책은 이제 제목이 마테우스인데, 이 마테우스의 뜻은 마침내 태어난 우리의 스타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만 봐도 굉장히 쓰레기라는 걸 알 수 있지만, 내용은 더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요구를 하고, 이제 출판사로 항의 편지가 30통이 넘게 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책을 낼 수가 있냐 이런 이제 항의를 받고, 이제 제가 여기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은 만만하지 않구나 이걸 느꼈고요.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제 책을, 그러니까 제 주변에 저한테 제가 이제 술 사줄 때마다 민아 너는 좋은 친구야라고 했던 친구들이 책을 다 안 사는 걸 보면서 주위에 있던 사람 중에 진정한 친구를 이제 누군지를 알 수 있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저로 하여금 글을 정말 잘 쓰고, 그러니까 나도 진짜 근사한 책을 하나 쓰고 싶다 이런 욕망이 이제 처음으로 생긴 거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글쓰기 지옥 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편 이상 이제 글을 쓰고 잠을 자겠다는 이제 이런 결심을 하고요. 그리고 글이 별로 발전을 안 하니까
나중에 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나이 30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글이 점점 발전해서 나중에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이렇게 되면 참 좋은데 세상은 또 그렇게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책을 실패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40 이후에는 인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30대 안에 떠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되게 초조했어요. 그래서 글 공부를 조금 하고 책을 내고 뭐 이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책을 내는 족족 이제 말아먹었죠. 근데 그 당시 제 책의 문제점은요, 메시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재밌는 책을 쓰자는데 그 매몰됐지, 그 메시지를 주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진정한 그러니까 유머는 메시지를 재미있게 주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기 때문에 이 닳지 않은 칫솔 같은 이런 한심한 책을 썼는데, 이 닳지 않은 칫솔은 여기 칫솔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웃기는 얘기들만 썼어요. 별로 안 웃기는.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저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치위생학과 학생인데 전공책인 줄 알고 샀는데 속았다.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이런 이제 얘기를 그런 편지도 쓰고, 그 나머지 기생충에 대한 책도 웃기려고 쓴 책이기 때문에 별로 진지함이 없는 이런 책이라 사람들이 이거를 참 어떻게 이런 책을 썼냐고 이제 한심해 할 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이제 메시지가 있는 책을 낸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이거는 이제 헬리코박터라는 이제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위암 유교양의 원인이라고 알려진 이 책을 이제 썼는데요. 이 책이 그러니까 이 헬리코박터가 위암하고 별로 관계가 없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제가 혼자 생각한 게 아니라 예방의학 하시는 유근영 교수님이 이 말을 하셨어요.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위암은 헬리코박터와 무관하다라고 이제 하셔서 전 그거 믿고 이걸 썼는데, 그로부터 한 달도 안 돼서 그 헬리코박터를 발견한 베리 마샬 박사가 노벨 의학상을 받습니다. 이유는 헬리코박터가 위암 유기양의 원인임을 밝혔다고요. 그때부터 이제 헬리코박터 유일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아무 읽을 의미가 없어지는 이런 책이 됐고, 이렇게 저는 총 5권을 말아먹고 이제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너무 이렇게 계속 조급하게 책을 내기보다는 정말 글이 정말 잘 되지 않으면 책을 안 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정말 더 글 공부에 그러니까 더 진짜 그냥 글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는데, 근데 그때 잠깐 이제 컬럼 제의가 왔어요. 어떤 이상한 기자분이 헬리코박터라는 그 책을 되게 재밌게 봤다고 하면서 신문에 컬럼을 써달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이때 또 큰 실수를 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이것도 역시 제가 재밌는 글을 쓰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썼어요. 우리나라는 삼겹살을 많이 먹는데 삼겹살 먹다 보면 내가 구운 걸 남이 먹고 남이 구운 걸 내가 먹는 과정에서 서로 감정이 상한다. 그래서 결국 싸움질로 끝나는 게 삼겹살이고, 우리 정치가 싸움질로 일관하는 건 삼겹살 때문이다. 그 결론은 상생의 삼겹살을 먹자, 이런 한심한 글을 썼는데,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많은 욕을 먹죠. 교수가 적 같은 소리를 했구만. 그리고 뭐 교수가 어떻게 이딴 글을 쓰냐, 네 엄마 뭐 이따위 글이라면 나도 쓸 수 있다, 너는 진짜 이거 너무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욕을 먹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래도 그만둬야겠다고 이제 그 신문사에 얘기를 했더니, 그쪽에서 말리기는커녕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 컬럼 생활을 마치게 됐는데,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제일 잘한 거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제 글 공부를 해서 나중에는 결국 이제 글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그냥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러니까 이때는 어느 정도가 됐냐면, 제가 이제 잠결에 그냥 대충 끄적인 글을 다음날 아침에 읽고 너무 감동해서 막 울고 이러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제 글이 드디어 이제 경지에 올랐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경지에 올랐구나 싶어서 이제 세상에 다시 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마침 또 이제 경향신문에서 저를 불러줘서 이제 제가 이제 컬럼을 쓰는 걸로 이제 다시 글쓰기 제 2막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래도 지금은 어느 정도, 이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됐기 때문에 욕을 먹진 않았고 그냥 오히려 칭찬도 되게 많이 받았고, 그 와중에 이제 영화 영가시가 개봉이 되면서 베스트셀러 작가의 꿈도 이룹니다. 이 기생충에 관한 책을 이제 쓰면서 이제 처음으로 과학 분야긴 하지만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요. 이 책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그 책을 처음에 낼 때 이제 3,000권을 만들어요. 3,000권을 보통 찍고 이게 다 팔리면 이제 또 찍잖아요. 그걸 이제 이슈라고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5권을 냈지만 그게 전부 다 2쇄를 찍지 못하고 1쇄에서 끝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2쇄를 찍고 싶어서 목표를 2쇄로 정했는데 나온 지 한 2주도 안 돼서 2쇄를 달성하고 3쇄를 막 찍고 이러니까 내가 목표를 너무 작게 잡았구나 싶어서 목표를 조금 올려요. 목표를 한 10쇄 정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아내한테 이런 부탁을 해요. 말이 시대니까 앞으로 나를 10쇄라고 불러라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내가 야 10쇄 너 내일 뭐 하지? 야 10쇄야 너 저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이런 식으로 저한테 내조를 아끼지 않은 끝에 결국 이제 제가 10쇄의 꿈을 이뤘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책을 계속 쓰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17권의 책을 냈는데요. 물론 이제 제일 많이 팔린 책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지만 그래도 나머지 책들도 그래도 웬만큼 팔리고, 그리고 이제는 욕을 먹지 않는 책을 쓴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의 전데,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실시간 검색어에 제가 가끔 남들이 저 욕하는지 꼭 찾아보는데 가끔은 이제 제 얘기가 항상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토론회에 서민 교수님도 불렀어야 되는데 서민 교수 이야기가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저를 좀 신뢰하는 그런 약간 인플루언서가 됐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역시 책이 그래도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 물론 이제 예능감이 있어서 뭐 그런 분을 키우는 것도 괜찮지만 어떻게 이제 개원협의회에서 좀 잘 노력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을 이렇게 책을 좀 쓰게 해서 인플루언서로 만드는 것도 괜찮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 혼자 노력했고 스승도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사실 이제 책이라는 게 지금은 혼자 이렇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그냥 좀 베스트셀러를 좀 많이 내서 인플루언서를 많이 만들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